크리스티안 해밍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모든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이다. 마크 앤드리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가 비노드 코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의사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입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지기 싫어서 제가 한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30년까지 20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억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창고에 이런 도구를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더 이상 이 수평계를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구에 알루미늄 틀을 만들 사람도 필요 없고 부속품을 만들거나 조립할 사람도 배송할 사람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매장도 필요 없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천억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다면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등장해 큰 성장을 이뤘죠. 이 회사들은 중간 관리 단계를 없애고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대체했습니다. 코딩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를 대신한 거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할 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30년엔 모든 뉴스의 90%가 컴퓨터로 쓰여질 것이라는 크리스티안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P연합통신에선 이미 분기당 3천여 개의 기사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만 12,000개의 기사가 쓰여지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방식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일자리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미래 산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미래 산업을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장악한다고 예측합니다. 세상을 뒤덮는 수많은 인프라의 중심에는 다층의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2008-9년에 시작된 개념인데요. 당시 한 네트워크 회사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 숫자를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68억 명이니까 인터넷 연결 기기가 68억 개 이상이라는 거죠. 2020년까지 5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센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조 센서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에 1조 개의 센서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파악하는 로드맵들이 발표됐습니다. 회담에서는 2024년경이라고 예측했고요. 2036년까지 100조 개의 센서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센서들이 더 작아지고 제조하기도 쉽고 굉장히 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놀라운 기계 형태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인챈티드 오브젝트, 즉 매혹적인 사물이라고 부릅니다. 매혹적인 사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스캔해서 해당 제품을 다시 주문을 합니다. 이 스마트 거울은 옷을 착용한 모습을 저장해서 다른 옷을 입어볼 때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약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빛을 발산해서 복용 시간을 알려줍니다. 반응이 없으면 노래가 나오고요. 그래도 약을 먹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약을 안 먹을래야 도저히 안 먹을 수 없겠죠. 다음은 스마트 우산입니다. 기상예보 기능이 있는 똑똑한 제품인데요. 현관 앞에 놔두면 자동으로 날씨를 예측합니다.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손잡이 부분에서 불빛이 나와 우산을 잊지 않고 가져가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스마트 드론 카메라입니다. 정말 멋진 기기인데요. 모양은 시계 같지만 펼치면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 됩니다. 이웃집이 궁금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스마트 커피 메이커를 알아볼까요? 첨단 기능으로 무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기에 손을 얹으면 커피에 들어가야 하는 최적의 카페인 함량을 계산합니다. 설탕도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측정해 주고요. 개인적으로 위스키 옵션도 있으면 추가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네요. 자, 우리는 이제 가상 증강현실의 세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초인식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상 증강현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하고 길을 걷다가 지인을 만나면 화면에 그 사람이 이름이 뜨고 그리고 갖가지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하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안경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마트 콘택트 렌즈인데요. 이 렌즈는 우리에게 주변의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많은 정보들이 교환되도록 한 장치인데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도 모니터할 수가 있답니다. 예측하기론 이 그래핀 렌즈를 착용하면 야간에도 환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음식 사진이 있는데요. 접시 위에 음식을 보면 관련된 정보가 다 뜹니다. 해당 음식을 통한 칼로리 섭취량과 몸무게 증가량까지 알 수 있죠. 정말 스마트한 기기입니다. 빅데이터가 의사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노드 코슬라의 말은 보시는 것과 같은 센서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에 착용해 신체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를 추적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 말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창출할 직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등 많은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한정된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또 개인의 데이터를 노리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범죄에 맞서는 데이터 인질 전문가도 인기를 끌 직업이고요. 기계 같은 컴퓨터 목소리가 지루하게 들린다면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가 역할을 할 타이밍입니다. 이런 직업들은 준비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일이죠.